최근에 그립톡 상표권의 침해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진짜 이렇게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살다 진짜 별소리 다 들어봅니다. 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아직도 진행 중인 그립톡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원래 2부 안 찍으려고 했는데 요새 자꾸 들리는 얘기가 있네요. 영상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얘기 잠깐만 할게요. 저한테 상담 요청하신 분들 중에 다른 변호사님은, 다른 변리사님은 하면서 어디서 되게 겁먹는 얘기 듣고 오신 분들 많으세요. 그리고 저한테 상담 받으면 하나같이 얘기하세요. 왜 그분은 저한테 이런 얘기를 안 해주실까요? 라고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도 문제가 생겼을 때 제발 한 두세 군데 상담은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상표권 침해 하나로 온갖 민사, 형사 얼마나 많이 엮이는데 그거 다 설명 들으셔야지요. 시작할게요. 저는 작년 말쯤부터 금년 1월까지 진짜 많은 분들을 도와드렸어요. 그러다 한동안 그립톡 관련해서 그냥 얘기가 뜸해지길래 그냥 그런갑다 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다른 전문가분께서 수십 명의 청구인을 모아가지고 그립톡 상표에 대한 등록 무효 심판 청구를 진행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냥 그렇게 끝나나 보다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또 이와 관련해서 다시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갑자기 늘어나셨어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상표권자의 주장이 좀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기존 얘기를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바뀐 내용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 설명 전에 이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모든 권리에 대한 관계는 키프리스에서 거의 찾아볼 수 있으세요. 심판에 제출한 서류의 그 내용까지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 진행 상황 정도는 다 확인 가능하세요. 가장 최근에 진행된 절차를 보니 이제 곧 구술심리를 열 거야 라는 내용을 통지했다는 건데, 이 구술심리가 뭐냐면은 특허심판원이 정한 날짜에 다 모여서 자, 양쪽 모여서 어디 한번 썰을 풀어봐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모여서 막 상대방을 디스하겠죠. 이제 제가 다른 영상에서 설명드렸는데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에선 이 구술심리가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여기서 얼마나 설득하는지가 아주 중요한데, 저는 구술심리에 아주 강해서 법원의 기존 판례를 변경시켜 본 적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 구술심리가 없이 서면으로 이게 종이로만 제출했다면 과연 바꿀 수 있었을까?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구술심리는 중요해요. 참고로 그립톡 상표권자는 국내에 아주 커다란 로펌을 선임하셔서 대응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구술심리에서 양측 다 엄청나게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럼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이 상표에 대해 관용표장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관용표장이 뭐냐? 시작은 누군가의 상표였지만 사람들이 너도 나도 사용하다 보니 누군가의 상표가 아니게 된 거예요. 그때 제가 스테이플러의 상표인 호치키스를 예로 들었어요. 스테이플러는 물건의 명칭이고 호치키스는 누군가의 상표였는데 너도 나도 이 스테이플러를 호치키스라고 부르다 보니 관용표장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라면은 누군가에게 독점권을 줘서는 안 되니 상표법은 이미 등록된 상표권이지만 무효할 수 있다 라고 정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립톡 역시 그거와 비슷한 상황으로 보인다고 얘기를 했었고, 아마 지금 등록 무효 심판을 진행하시는 전문가 분께서도 비슷한 주장을 하시지 않을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드릴 얘기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여러분이 내용 증명을 받으면 보통 그 내용 증명에는 여러분을 막 천하의 도둑놈이나 막 악의 대망처럼 묘사를 하면서 너는 상표권 침해야, 막 그러니까 합의금을 내놔, 막 이렇게 써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남의 상표권을 썼다고 상표권 침해 아니에요.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제발 말 좀 들으세요. 이해가 안 되면 제가 뭐라고 했죠? 일단 외우고 들으세요. 썼다고 상표권 침해는 아니에요. 어디서 지식재산권 해본 적도 없는 자칭 전문가들이 막 침해일 수도 있으니 전문가 선임해서 대응하자 막 몇백만 원 달라고 하는데 그거 침해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무슨 루이비통, 에르메스, 샤넬 짝퉁 가방을 컨테이너 단위로 밀수를 했으면은 몇백이 아니라 몇천만 원을 써서라도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하셔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런 상황 잘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밀수하다 걸리시면 저한테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그립톡이 이 사건 전에 누군가의 상표인 거 알고 계신 분 몇 명이나 계셨어요? 솔직히 제가 지식재산권을 안 보는 날이 없는데 저도 몰랐어요. 네이버나 쿠팡 같은 플랫폼에서 그립톡이라고 판매하시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에르메스나 샤넬처럼 누군가의 상표라고 생각을 하고 팔았을까요? 절대 아닐걸요? 그럼 모르고 팔았는데 상표권 침해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만약 제가 아무도 모르는 상표를 어제 등록을 받았는데 여러분이
우연히 오늘부터 동일한 상표를 쓰고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이 제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할 수 있어요? 좀 이상하죠? 이런 얘기 왜 드리냐? 여러분, 상표권 침해에는 고의 아니면 적어도 미필적 고의라는 게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이 과연 내용 증명을 받기 전까지 알고 침해했는지가 저는 묻고 싶은 거예요. 근데 보통 내용 증명에 뭐라고 나오죠? 상표권 침해했으니 합의금 내놔 라고 하죠. 내용 증명 받은 이후에는 상표권 존재하는 거 알았으니까 그렇다고 쳐도 내용 증명 받기 전에 알았나요? 물론 알고 쓰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당연히 처벌받을 수 있어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 누군가의 상표권을 썼다고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 각자 본인의 사정에 비춰봤을 때 여러분의 행위가 과연 상표권 침해라고 할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정리가 안 되면은 꼭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받을 땐 두세 군데 이상 받아보시라는 거예요. 자, 오늘 진짜 하고 싶었던 두 번째 얘기. 바로 이거예요. 최근에 그립톡 상표권의 침해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진짜 이렇게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살다 진짜 별소리 다 들어봅니다. 여러분, 부정경쟁이 뭘까요? 말 그대로 부정한 경쟁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경쟁이 부정한 건 아니잖아요. 그럼 부정한 경쟁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지금부터 드리는 얘기는 그냥 외우세요.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마주하는 부정 경쟁이 되려면 타인이 상당한 노력을 통해 만든 결과물을 허락 없이 사용해서 그 사람의 이익을 침해해야 돼요. 부정경쟁방지법에는 구체적으로 12가지의 형태와 추상적인 한 가지를 더해서 총 13가지 형태로 나눠놨는데 총 13가지 중에 제가 말씀드린 상황이 적용되지 않는 게 있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사업을 하다가 일반적으로 만나는 상황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걸 적용하면 99% 맞다고 보시면 돼요. 여하튼 그 주장이 뭔가 들어보니 그립톡이라는 상표가 국내에서 널리 인식돼서 유명한 상표니까 그걸 허락 없이 쓰는 건 상표권 침해는 아닐지라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가나 다목 위반이라는 주장이더라고요. 조문은 화면 한쪽에 띄워드릴게요. 여러분, 조문만 보면 그립톡 주장이 그럴듯하죠? 그런데 그건 부정경쟁방지법의 근간을 흔드는 얘기예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부정경쟁이 되려면 타인이 상당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그런데 지금 그립톡이라는 상표가 지금처럼 널리 인식된 게 누구의 노력일까요? 상표권자의 노력일까요? 아닐걸요? 대법원은 단지 널리 알려진 것만으로는 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명백하게 판시하고 있어요.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대법원 견해예요. 그 말은 뭐냐? 그립톡이 대한민국에 널리 알려졌다고 하더라도 이게 상표권자의 상표로서 널리 알려져 있는지가 포인트라는 거예요. 만약 상표권자의 상표로서 널리 알려져 있다면 부정경쟁방지법 적용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의 상표로서 널리 알려진 게 아니라 그냥 일반 명사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라면 부정경쟁방지법 적용할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대법원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를 종합하시면 과연 이 사건에서 부정경쟁방지법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누군가 부정한 경쟁으로 이걸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법원은 아니지만 누군가가 만약에 이런 일로 고소를 당하시면 100% 막아드리겠습니다. 끝! 이 사건으로 인해 아직도 내용 증명 받는 분들이 한둘이 아니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영상 찍고 나서 두 번째 영상을 올리게 됐네요. 다만 저도 한 가지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건 제가 직접 등록 무효 심판을 수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효 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양측이 엄청 치열하게 한판 붙을 것이고 양측은 각자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막 쏟아부을 텐데 이 사건이 과연 대한민국에서 어떤 사례로 남게 될지 저도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영상 올리면 그립톡 측에서 저 싫어하겠지만 일하면서 상대방한테 욕먹는 거야 뭐 변호사의 순리 아니겠습니까?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사업의 날개가 되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다양하고 재밌는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